국회에서 열린 강원도 산불 피해 후속 대책회 위해서 나경원 대표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강원도 산불 피해 후속 조치 대책회의. 화재 보상과 관련 있는 5개 부처 차관을 참석시켜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불참 소식에 반쪽짜리 회의로 전락했습니다. 이들은 국가 위기 상황에 대응해 민관 군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을지 태극 연습 참가를 이유로 한국당 주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언급하는 대목에선 감정에 복받친 듯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라 운영해도 됩니까? 제대로 부처가 안 챙기고 있잖아. 정부 인사들의 회의 불참에 한국당은 제1야당 원내대표 무시라고 규정하면서 국회 개원이 더 멀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물론 정상화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야당에서 정부하고 정책 간담회를 흔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흔히 해왔고 그리고 또 오히려 정부 측에서 야당한테 요청해서 이제 그런 간담회도 하고 정책 협의도 했는데 이번에는 그걸 아무도 안 나타났다? 나는 그런 경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어디 청와대나 어디서 지시를 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과거에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당해서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우리한테만 오지 말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가서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라. 우리만 알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까지 독려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예를 들면 장관을 오라고 그랬는데 장관이 바쁘거나 또 오기가 뭐한 경우 차관을 보내고 또 차관이 오기 힘든 경우에 국장을 보내고 이런 적은 있었습니다만 네. 진짜 공공기관까지 모두 약속이 낸 듯이 한 명도 안 온다? 이것은 저는 정말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고 공무원이라는 것이 국민의 공복이지 특정 정당, 특정 대통령의 공복이 아니거든요. 정말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공무원들이 영혼이 없다, 영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은 그대로인데 정권이 바뀌면은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잘못이다. 우리가 선진국가로 되기 위해서는 정말 공무원들이 정권의 눈치를 안 보고 자기를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또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청와대든 어디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옹졸했어요. 저도 19대 때 야당 국회의원을 했어요. 네. 그러면 뭐 정부 여당 장관도 만나고 차관도 만나고 또 야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법이 잘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보통 당연한 얘기지. 정부 뭐 특히 차관 같은 경우는 이제 열심히 뛰어다니고 국회도 다니고 하죠. 네. 저도 이제 왔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근데 오죽하면 안 왔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요. 아니 국회 정청래이 개과천선 낸 것처럼 보이다가 결정적인 때 이렇게 또 본 모습이 나와요. 이 국회 복귀에 대한 자유한국당 내 분위기는 어떠해요? 기본적으로 국회에 복귀해야 하는 것이 맞다. 네. 이런 인식은 가지고 있는 거죠. 다만 지금 민주당이나 우리 문 대통령께서 그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돌파구를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가지고 돌파구를 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들고요. 우선 부적절한 패스트트랙. 네.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에 태워서는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더군다나 검경 수사권 독립 그리고 공수처를 미끼로 해가지고서 둘이 이렇게 교환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하고 사과에는 돈 안 들거든요. 사과 먹어도 맛있고 해도 좋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를 옛날에 많이 왔다 갔다 했죠. 한나라당 시절에. 왜 또 이상한 사과? 그래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선거법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통과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뭐 그러면은 저희도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이 있지 않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학용 의원 말씀에 저도 이제 동의하는 부분은 사실은 선거법 같은 경우 제1야당이 저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하면 사실 무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해결될 거다.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와서 못할 얘기가 어디 있어요. 네. 그리고 명분이 따로 뭐가 있어요. 국민의 명령이 제일 중요하죠. 국회의원은 국민의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야 돼요. 옛날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이 이런 거 안 듣더라.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세요. 무슨 명분이 필요해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청래께서 열어주신 판도라, 군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오래간만에 듣는 얘기네. 그게 다예요, 평이? 평이 하네. 군인은 군인다워야 된다. 군인이 정치인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황교안 대표가 말한 진정한 뜻입니다. 네, 세 번째 판도라는 정동원 전 의원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열어주시죠. 최근 문정부에서 인사가 또 이루어졌는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구설수가 많이 나와요. 특히 최근에 인사수석에 갈렸죠. 조조 라인이라 그래서 조현옥 인사수석하고 조국 민정수석이 이제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는데 드디어 2년 만에 조현옥 인사수석을 이제 교체를 했는데 그 교체한 자리에 법제처장이 들어왔고 또 법무비서관 하던 사람이 법제처장으로 가고 뭐 이런 이제 쉽게 말해서 돌려막기 인사가 이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인사의 3대 기준이 이제 보통 야당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보훈 인사, 캠코더 인사 이제 그렇게 했는데 네. 거기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문재인 인사 3대 기준은 보훈 인사, 캠코더 인사, 세 글자 인사다. 이건 뭐 제가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아주 뭐 쉬운 문제네요. 대탕평 인사다. 네. 그냥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회전문 인사다. 맞습니다. 어, 예. 네. 상당히 탕평이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탕수육 좋아하시나 혹시? 아니, 제가 영조대왕을 존경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원래 이제 균형 탕평 인사를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이제 보면은 돌려막기를 너무 심하게 하는 편이에요. 과거에 민주당 야당 때 돌려막기 한다고 괜히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똑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퇴임 한 달 만에 대통령 특임 아랍에미레이트 외교특보에 임명이 되고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이제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교체가 된 걸로 저는 평가를 하지만은 또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탁현민 뭐 행정관도 말이 많다가 결국은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네. 지난번에 또 경제투톱을 이제 작년에 갈았는데 경제부총리 정책실장에 홍남기 당시 국무조정실장이 임명이 되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임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을 발탁을 해서 거기 적임자를 임명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 있던 사람들을 돌려서 이제 맡기를 하는 거죠.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주중대사 임명 간 것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어느 정도 문책성 인사라고들 다들 생각하는데 결국은 문책은커녕 또 주중대사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 문재인 정부 인사를 캠코더 인사라 그랬는데 캠코더 인사뿐만 아니라 이제 회전문 인사까지 이제 특징이 돼 버렸죠. 그래서 야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도 걱정의 목소리가 있어요. 총선을 앞두고 좀 더 고르게 균형 있는 인사, 탕평 인사를 해야지 국민들한테 그래도 좀 지지를 받는데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면은 너무나 폭 좁은 인사라고 해서 비판을 받지 않겠느냐. 총선에 좀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들 하고 있죠. 여권에서도. 저는 냉정하게 따져봐서요. 네. 뭐 인사가 만사다. 뭐 이런 아주 표준말이 있죠. 네. 인사를 잘해야죠. 그런데 캠코더 인사다. 이것이 저는 부정어도 아니고 긍정어도 아니고 그냥 객관어였으면 좋겠어요. 왜? 어느 나라든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 캠프 인사들을 다 중용을 합니다.
그러면 캠프 아닌 사람을 다 중용해야 됩니까? 캠프 인사를 등용하는 것은 적재적소의 인재를 등용하냐 마냐의 문제지 캠프 출신을 왜 인사에 등용하냐? 그러면 상대방 캠프에 있는 사람을 인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